마지막 안단테. 안단테의 황혼의 로맨스. 영상을 재생하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를 거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마지막 안단테입니다. 안단테이. 이탈리아어로 걷는 듯이라는 뜻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사람이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걷는 속도로 황혼의 사랑은 꼭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처럼 깊고 고요한 법이죠. 노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빛을 약속하며 저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1장 1장 2개의 찻잔. 작가 노트. 이야기는 설명이 아닌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 하나로 인물의 내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2개의 찻잔을 꺼냈다.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지난 뒤에도. 이민석, 올해 73, 서울 변두리의 낡은 중고 서점 책방 안단테의 주인입니다. 서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창고라고 부르기엔 너무 따뜻한 곳. 천장까지 쌓인 책들 사이로 먼지가 비처럼 떠다니는 그런 곳. 민석은 매일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 5분에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0분에 아직도 2개의 찻잔을 꺼냅니다. 그 자신도 왜인지 모릅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45년 동안 반복된 습관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작가 노트 독자에게 이 사람은 아직 아내를 보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소설의 힘입니다. 손님이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 20분.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한 무렵 서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우산도 없이 젖은 어깨를 털고 있는 한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832장 2장 부고란. 그녀는 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 책이나 헌 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카운터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돋보기 좀 빌려도 될까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70은 되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어딘가 단단한 비에 젖은 어깨. 손에는 반으로 접힌 신문 한 장. 민석은 말없이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가 신문을 펼쳤을 때 민석은 그것이 부고란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로 돌아가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작가 노트.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대화가 없어도 이미 통하는 것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도라지차가 우려지는 동안 그녀는 돋보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어요. 부고를 보고 싶었는데 안경을 두고 왔더라고요. 민석은 찻잔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추우셨겠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는 것을 보았을 때 민석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와 오혜영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233장 3장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 작가 노트. 사랑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반복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혜영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3시 20분. 빗속이든 맑은 날이든 그녀는 어김없이 서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낡은 LP 플레이어 옆 의자. 민석은 그녀가 오기 전에 그 의자에 방석을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쉰 의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삐걱거리는 다리 밑에 책 한 권을 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차를 끓여두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물은 것도 어디 사는지 물은 것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 트실 건가요? 글쎄요. 손님이 골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분명히 듣고 싶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슈베르트요? 즉흥곡 90번 3번.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레코드를 꺼냈습니다. 바늘이 레코드 위에 내려앉는 순간 음악이 서점 안을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상대의 눈빛을 읽는 것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상대의 눈 감은 얼굴을 읽는 것입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등에 난 검버섯이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뒤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 지어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작가 노트 사랑해라는 말 대신 오늘 날씨가 차니 목도리를 꼭 하세요라는 말에 담긴 무게감. 황혼의 사랑은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말합니다. 1634장. 4장 반복되는 첫 만남. 어느 날 오후 혜영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 서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여기가 책방인가요? 민석은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매일 찾는 이유는 민석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루틴이 기억을 붙드는 닻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작가 노트 이 지점에서 저는 치매를 단순한 비극으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뒤집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책방입니다. 처음 오셨나요? 잘 오셨어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석은 도라지차를 끓였습니다. 슈베르트를 틀었습니다. 그날 혜영은 다시 처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날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녀가 그를 다시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반복되는 첫 만남, 매번 새로 시작되는 사랑.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민석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35장 5장 황혼 무도회. 작가 노트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음악도 없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 어느 저녁 민석은 서점 뒷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마른 화초들을 정리하고 낡은 전구 대신 주황빛 조명을 달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의자 둘, 그리고 연장선을 늘여 LP 플레이어를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혜영이 왔을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차를 마실까요? 혜영은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그녀는 조명을 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였습니다. 즉흥곡 90번 3번. 혜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 노래가 흐르면 늘 그랬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 한번 추실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 요즘 균형이 잘 안 잡혀요. 저도요. 그러니까 딱 맞겠네요.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발이 서로 엉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황빛 조명 아래 두 노인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136장 6장 바다. 혜영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으신 적 없으세요? 바다요? 저랑 같이요? 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궁화호를 타고 동해로 갔습니다.
민석은 혜영의 곁에서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혜영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산을 넘어 바다가 처음 보이는 순간 혜영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석은 그것이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혜영이 물었습니다. 우리 전에도 여기 온 적 있나요?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진실이었습니다. 2130, 2407장 결말. 7장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 작가 노트 결말에서 저는 편지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혜영이 요양원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딸이 짐을 챙기는 동안 민석은 서점에서 작은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LP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90번 3번. 레이블 위에 민석이 직접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흐르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중입니다. 혜영이 레코드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알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점으로 돌아와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2개의 찻잔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2400, 2530 에필로그 클로징. 에필로그 나레이터의 말. 이야기를 끝내며 저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다시 그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있든 없든, 그녀가 곁에 있든 없든, 그것이 황혼의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은 이유입니다. 선택해서 하는 사랑이니까요. 습관이 된 사랑이니까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사랑이니까요. 노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빛을 약속하며 저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남겨지는 것임을 나는 그녀의 흐릿해진 눈동자 속에서 보았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저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